이 우리가 모였던 것도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이 대구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또 궁금증도 좀 있고 그죠? 그렇죠. 또 요즘 또 부동산 경기도 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우리 다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좀 좋다. 그죠? 저번에 저희가 한번 입재비밀 박성현 대표님을 보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한번 또 잠깐 얘기도 말씀도 들어보고 저희가 이제 궁금한 점에 대해서도 조금 질문하는 이런 시간 한번 가지면 어떨까 싶어서 모셨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니, 네.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놀래라.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명 영상이 다 있을 텐데. 다들 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다들 부동산, 부동산이요? 대구 부동산 가지고 계세요? 저는 없어요. 저도 없어요. 아 그래요? 저도 있어요. 없습니다. 혹시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으세요? 부동산에 관심은 많은데 이게 막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더 알아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실천을 그런 것 하고 같아요. 싶은데 못하는 이유 제일 큰 건 돈이 없는. 맞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하려면은 이게 큰 돈이 필요하다는 이제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쉽게 이제 주식처럼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해봤자 네. 뭐 답 안 나올 것 같고 전문가를 한번 모셔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모셨나요 오늘? 짠! 네. 다시 또 뵙게 되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그때 막 한번 부동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부동산 전문가 한번 모셔서 저희가 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서 네네네. 한번 초대했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뭐 너무 최근에 뵌 것 같아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대표님. 네. 왜 대구에 있는 부동산만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제일 궁금해요. 날카로웠다. 네. 일단 제가 대구에 있던 시기가 제일 길기도 했고 네. 일단 대구를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일단 대구에서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근데 제가 대구를 입지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대구 분들만 대구 부동산을 보시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구 주변에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구미라든지 포항, 경상 이렇게 대구 주변에서 대구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도 이렇게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구에 대한 입지뿐만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좀 대구 이외에 좀 일단은 경북권 그래서 입지까지도 한번 지금 넓혀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입지와 경북의 입지 이런 것도 비교도 좀 해드리고 지금 이제 본인의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지 어떤 전략이 최선일지 그런 것까지 같이 좀 함께 좀 의논해 보고 있습니다. 요즘. 그러면은 대구, 경북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현재로서는 대구에 좀 집중을 현재는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대구라고 하시면은 네. 대구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대구에서도 아파트 아니면 네. 상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딱 보시는 물건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에 제가 부동산을 시작하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 관점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그런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 그런 제약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사실도 계속 투자도 하고 있지만 아파트도 그렇고 상가, 토지 제가 딱히 가리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가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 입지 분석해드리는 것은 대부분 아파트 위주로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상담이나 중개까지 도와드릴 때는 대부분 일단 아파트 위주로 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제가 실제로 보는 업무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2금융권이라고 부르는 신협, 수협 이런 쪽에 지점장 분들이나 아니면 임원진 분들하고 미팅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지점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추가 지점을 낸다든지 그런 지점을 옮길 때 어디로 옮기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사람들의 일단 기본 상주 인구 그리고 유동 인구, 동선 이런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 계획이나 그리고 이 자리를 옮겼을 때 좀 더 나을지 어떨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제가 또 알아보러 또 이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좀 다양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물건이 아닌 입지를 분석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입지 비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저희가 계속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하기보다는 한번 대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약간 기관. 네. 들을게요. 그럼 뭐 대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구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분위기가 일단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사실 대구만의 문제는 사실 아닌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부동산 분위기가 많이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태고 그 중에서 특히 대구는 여기에 물량 부담, 그러니까 물량 폭탄이라고 하죠, 소위. 그러니까 신축에 대한 분양권이죠. 그 분양권이 2023년에 입주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거의 한 2000년도 아니면 그 전까지 통틀어 봐서도 거의 2023년이 가장 역대급 물량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이 다운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는 그런 물량 부담까지 함께 안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또 반대로 또 생각하면 우리가 부동산을 이렇게 싸게 살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싸게 산다는 의미는 가격이 하락할 때라는 의미고 결국에는 부동산이 하락할 때는 그때는 샀다가 다시 이제 부동산 경기가 풀리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살 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반대로 팔 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의미로 이게 하락기가 단순히 위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 순간을 그냥 위기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이 시점에도 우리가 기회가 있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점을 또 잡아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공포에 너무 휩싸여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집 살 때가 아니야 이렇게 그냥 차치하고 그냥 무시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다른 뭐 유튜버나 그 블로그나 아니면 뉴스에서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냥 전국적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대구는 특히나 물량이 많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더 안 좋아진다. 아니면 대구 부동산은 망한다. 심지어는 그런 식의 좀 자극적인 기사들과 내용들로 사람들을 좀 어떻게 좀 공포를 이용하는 그런 매체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굳이 또 그런 얘기를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그 성격 자체가 어떤 그런 부동산의 가격이나 아니면 그런 예측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떤 입지를 봐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사실 우리가 그런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바닥을 잡겠다 사실 이런 것도 사실 신만이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이제 분야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에 스트레스 받고 막 이게 미련을 갖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갈 것인지 어느 입지를 잡을 것인지 그건 우리가 사실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그런 단순한 물량 공포 그리고 대구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얘기보다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 남들이랑 좀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좀 그리고 지금 과거에 데이터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좀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앞으로 대구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어떠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지 그 변화의 폭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다면 일반 사람들과 좀 다른 우리 사자되면 구독자분들이 좀 다른 분들과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와, 지금까지 인트로였던 거네요. 그렇네요. 네. 그 지금 역대급 물량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공급도 많이 늘었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대구라고 하면 일단 지방이기도 하다 보니까 네. 지방 인구도 감소하고 네. 실질적인 대한민국 인구도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물량도 지금은 늘어나고 있고 나중에 되면 실제 수요는 계속 줄어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갭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지금이 어떻게 위기이긴 하지만 기회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2023년도에 우리가 물량이 가장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2023년이 지나면 이제 지금보다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적인 측면에 가장 먼저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외지인 투자자들. 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수도권이나 아니면 다른 외지에서 대구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되겠죠. 자, 그런 분들은 심플합니다, 사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국 지도를 이렇게 놓고 가격대를 이렇게 막 비교를 해요. 그러면 우리 같이 대구 같이 전국적으로 한 3, 4회 정도 되는 대도시 정도 광역시 단위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가 이 정도 가격인데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가 얼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가 6억인데 대구가 5억이라고? 그러면 저평가네.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 비교를 하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일단 일단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2023년이 지나면 이제 물량 그래프를 봤을 때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레이더망을 가동을 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들의 레이더망에 들어오는 시기가 이제 2023년이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만약에 그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대구에 있는 실거주 입장에서는 또 한 템포 느려지는 거죠. 먼저 좋은 매물들을 싸게 다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실거주 입장에서는 이제 매물이 없어지나 보다 약간 이제 조바심이 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실거주가 뒤쪽에 이제 따라붙으면서 가격을 점점 더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2023년이 위험하긴 하지만 이게 지나면 물량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니까 당장 막 사자 급하게 사자라는 느낌은 아니라 눈여겨봐야 되고 그냥 이렇게 이게 물량이 많으니까 쳐다보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대구시 입장에서도 사실 잘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량을 단연간에 좀 나눠서 이렇게 좀 분양을 시켰어야 되는데 분양을 일시적으로 다 신청하는 것마다 다 받아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좀 몰리는 부분도 있고 어찌됐든 그거는 이제 지나간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상황에서 대구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발표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신규 분양을 사업계획 승인을 보류하겠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추가 분양을 당분간 안 시키겠다는 의미거든요. 이제 그런 시그널도 사실 투자자나 아니면 일반 실거주 입장에서도 앞으로 물량이 이제는 좀 없을 수 있겠다. 이게 이만큼 물량이 터지는 게 이제는 좀 없을 수 있겠다. 약간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물량이 많은 이때가 위기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생각해봐야 되고 대신 물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때나 사면 안 되죠. 그렇죠. 아무 때나 사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입지를 잘 보고 그 중에 대장급 입지로 잘 선별을 해서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구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 일반 분들은 국토 개발 계획이나 대구 도시 기본 계획 이런 거 잘 안 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봐줘야 되는데 근데 일반 분들은 생업에 바쁘시고 또 공부를 하려고 해도 사실 이 자료를 어디서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힘들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에도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핵심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짧게. 국토 종합 계획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전국의 국토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다 보니까 이것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어느 정도 이게 가이드라인이 보여요. 근데 그 국토 개발 계획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처음에 첫 단락에 시작하는 게 바로 인구 감소 부분이에요. 전국적으로 인구가 엄청 감소하고 있는 추세니까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자연 출산율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국토부도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국토 개발 계획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그 페이지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좀 축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예전처럼 인구가 팽창하던 시절처럼 여기저기 막 인구를 분산시켜서 거기에 막 인프라를 심어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국토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엄청 비효율적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적은데 굳이 저기 이렇게 외곽 쪽에 인프라를 이렇게 해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인프라 같은 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점점 더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인프라들을 모아주고 대신 이 인프라들을 활용하기 좋게 교통을 이렇게 좀 좋게 연결을 시켜주면 니들이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써라. 이제 국가 입장에서도 인프라를 여기저기 뿌리는 게 아니라 중심에 딱 거기만 해주고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도 그렇고 관리 측면에서도 엄청 좋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약속을 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친구가 10명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명을 만약에 다 못 모이면 두세 명씩 이렇게 자기들 동네에서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카페도 뭐 생기고 뭐 인프라들이 이렇게 생길 건데 근데 이제 인구가 줄어서 5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뭐 이렇게 3-4명씩 모이기가 좀 애매하니까 우리 5명밖에 없으니까 그냥 어디서 같이 모이자 했을 때 모일 수 있는 게 모두의 집에 이렇게 평균을 냈을 때 센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센터에서 만나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프라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인구가 줄어들수록.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서 교통축들만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철도 교통 계획 이런 쪽에서도 보면 각 도시들마다 철도로 연결해주는 그런 계획들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부동산 쪽으로 다시 좀 가져와 보면 예를 들어서 대구의 인프라, 대구가 대도시잖아요. 그러면 대구에서 인프라들을 이렇게 좀 모아주고 그래서 구미나 다른 쪽에 있는 사는 사람들을 이제 여기 인프라 대구 와서 인프라를 누려 우리 저기 여기저기 이렇게 인프라 해줄 돈이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좀 더 인프라를 늘려주고 대신 구미에서 대구로 오기 편하게 만들어줄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대구에서 24년도에 개통이 될 광역철도라는 게 있어요. 그 광역철도라는 건 대구에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철도잖아요. 네. 철도인데 광역, 그러니까 광역 이렇게 넓게 그러니까 대구가 있으면 구미, 경산, 외관 이런 데를 철도지만 지하철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 그 돈도 얼마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2,000원 이하로 잡힐 거예요. 그 요금도. 1호선 같은 그 저기 서울에. 그렇죠, 네, 그렇죠. 서울에 GTX 본당선 이런 거. 네, 그런 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랑 다른 도시들을 마치 내가 이게 타고 있으면 내가 서울에 있는 건지 서울로 바깥에 나간 건지도 모르는 약간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도시와 대도시와 주변 도시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주는 광역철도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대구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국적인 흐름이에요. 이게 아까 제가 국토개발계획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 광역 거점들을 이어주고 그런 식으로 대도시 위주로 각 주변 도시들을 이렇게 이어주는 철도로 이어주는 게 대부분이겠죠. 아니면 광역 버스나 이런 식으로 그런 인프라, 교통 인프라들도 최대한 이제 늘려줘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팽창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모여서 인프라도 집중시키고 교통만 편하게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구에 없던 어떻게 보면 가치고 라이프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측면이 좀 대구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도 좀 이게 큰 변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대구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인구가 대구도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역철도 같은 게 일단 하나 생긴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구미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 구미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물론 구미와 대구가 가깝긴 하지만 자차로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대구에 집을 할 만큼 그렇게 번거롭게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미에 그냥 집을 해놓고 구미로 직장 다니고 이런 세대들이 많다고 하면 이제는 구미랑 대구를 뭐 한 15분 하면 지하철 타면 오는데 지하철 타듯이 오면은 이제는 아빠만 고생하면 되는 거죠. 이제 아빠만 이제 대구에 예를 들어서 집을 한다고 하면 아빠만 대구에서 출퇴근을 구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미역에 이렇게 딱 지하철 타듯이 편리하게 가서 거기에서 회사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찌됐든 이제 그런 교통적인 측면에서
이제 더 이상 구미 안 살 수도 있게 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생기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현상들이.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 그 대구에서 광역철도가 놓이는 라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라인이 결국 경부선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 우리 KTX랑 그 우마호나 새마을호가 지나는 그 경부선, 그 거기를 어차피 지나는데 그 라인, 광역철도가 놓이는 라인에 신축들이 지금 들어가 있을 거냐. 대구 어차피 물량이 많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역 주변으로 들어가는 신축들의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구미나 경산, 그 대구 아닌 분들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만약에 분양권이 이제 입주 시기가 돼서 입주장을 진행을 하고 등기를 치고 전입 신고를 하는 순간 이제 구미 인구가 빠지고 대구 인구가 살짝 늘어나겠죠. 근데 그게 비율이 지금 생각보다 꽤 돼요. 일단 그 분양권을 전체 세대 중에 그 분양권자들 중에 그 대구 아니신 분들이 비율이 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완전 지금 시작부터 대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 그런 분들이 한번 생활을 해보겠죠. 나 구미에 직장이 있는데 대구에 집을 했어. 근데 광역철도 타고 보니까 편하더라. 옆에 이제 같이 일하는 구미에 있는 회사분들한테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럼 나도 그러면 대구로 가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번씩 이제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대구가 또 물량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물량이 많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좀 떨어지죠. 물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대구가 떨어져 있으니까 옮겨오기가 더 좋은 환경인 거예요. 어차피 그 실거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광역 교통을 뚫어주고 인프라가 집중이 되니까 좀 더 대구로 오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우리 가족들은 더 좋은 인프라를 누리게 해주고 싶어. 예를 들어 대구 사람들이 막 서울이나 수도권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대구 주변 도시에 있는 분들은 대구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실제로 상담이나 강의를 해봐도 그 대구 아닌 분들이 많으세요. 대구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 지금 왜냐면 대구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는 또 반대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그런 문화적인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대구로 이제 전입되는 인구가 많아질 것이고 대구 경북이나 전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게 맞겠죠. 계속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사실. 근데 이제 경북에만 이렇게 봤을 때는 경북 도시들은 좀 떨어지고 인구가 계속 떨어지고 대구는 그 떨어진 폭이 좀 덜할 것이다.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구 인구가 사실 우리가 대구에 살아서 그렇지만 이게 작은 인구가 아니거든요. 이제 250만 깨졌다고는 하지만 240만이지만 이게 인구 자체가 맨파워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쉽게 물량이 좀 많다고 해서 이게 완전 그 물량들이 완전 다 엎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물량이 많으니까 구축에서 이제 신축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특히나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아파트를 새로 구매한 인구 세대를 이렇게 나눠본 통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46%가 30, 40 세대들이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말은 이제 아파트를 구매하는 세대가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로. 그러면 우리 세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굳이 말하면 MZ세대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30, 40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세대들은 지금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SNS나 이런 카카오톡이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SNS나 이런 각종 매체들의 핸드폰 매체들 이런 거에 너무 노출이 잘 돼 있는 세대들이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소위 이제 비교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를 이렇게 하루는 봤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그냥 내 밑에 이렇게 그냥 따라다니던 친구가
인스타 피드에 어떤 신축의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딱 했는 자기 피드에 딱 올렸어.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다가도 쟤는 내보다 좀 그랬는데 얘는 벌써 아파트를 샀네, 신축 아파트를 샀네, 이제 이런 거에 노출이 너무 많이 잘 된다는 거죠. 내가 옛날 같으면은 우리 핸드폰도 없던 시절에는 누가 뭘 했는지 뭐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가까운 데서 그런 소식들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들리다 보니까, 그리고 당장 내 지인이 아니더라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나랑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데 벌써 아파트를 뭐 새 아파트 입주를 한다, 뭘 한다, 이런 게 너무 이제 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자극을 많이 받는 세대들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렇다 보면 또 신축에 대한 선호 현상,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더 짙어질 것 같고, 또 그런 젊은 세대들일수록 그런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측면, 그런 거에 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그 광역철도라든지 어떤 식으로 교통이 좀 좋아지는 그런 신축들, 그래서 그런 입지를 제가 요즘에 또 많이 보고 있고, 특히나 동대구역 같은 경우에 그쪽에도 지금 KTX도 서고 뭐 1호선도 서고 신세계백화점도 있고, 신세계백화점이 전국 매출 규모 6위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만큼 신세계백화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이제 볼거리도 많고 재밌고 외식하러도 가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동대구역이 이미 이제 사람들의 선호도가 이제 많이 좋아진 곳이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얼마 전에 또 확정이 된 엑스코선, 이제 4호선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엑스코선과 그리고 또 24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광역철도까지 동대구역에 서게 되면은 그런 대구 분들도 많겠지만 대구 주변의 분들이 그쪽으로 신축이 많이 들어가게 될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핵심 요지들을 잘 파악해서 이제 물량이 많다고 해서 싸다고 해서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핵심 요지들, 앞으로 입지 변화가 크게 예상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추려서 들어간다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아서 공포심이 좀 작용하는 이때 좀 그런 괜찮은 입지들은 한 번쯤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네. 그럼 요점은 뭐 일단 광역철도, 그다음 인프라, 그다음 좀 신축, 네. 또 주변에 이제 또 3040 세대들의 약간 좀 보는 눈, 네,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